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좀 흥미로운 문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한 금융 기록이랑 자산 목록 같은데요. 저희 목표는 여기서 핵심 정보를 좀 뽑아내고 전체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네, 저도 쭉 훑어봤는데 이게 특정 법적 분쟁, 부인권 행사 여부라는 쟁점하고 관련돼 보이네요. 맞아요. 어떤 한 개인과 그 배우자의 재산이 수년에 걸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꽤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단순히 자산 목록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어떤 법적인 의미,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2008년하고 2015년 이때 재산 상태를 비교하는 내용이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 포인트 같아요. 이 문서들은 마치 어떤 거래의 정당성, 이걸 따지기 위한 일종의 증거 지도 같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아파트, 당시 평가액이 한 5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네네. 또 여러 은행, 신한, 국민, 부산은행 같은 곳의 예금 채권이 한 1억 7천5백만 원 정도 있고요. 주식, 보험, 차량 이런 자산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 자산들을 언제 또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아, 여기서 부인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법률 용어라 청취자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부인권,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채무자가 파산 같은 걸 앞두고 재산을 좀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숨겨서요. 네.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이 그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효력을 부인하고요.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 이걸 말합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재산을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그런 장치군요. 네, 그렇죠. 문서에 보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 금융활동 기록이 정말 상세하던데요. 월 300만 원 정도 카드 쓴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까지 다 있더라고요. 와, 네, 맞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수입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금 이체 내역까지 이렇게 장기간의 기록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소비 패턴은 어떤지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배우자 연봉이 한 6천만 원 수준이었다. 이런 정보는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나 이걸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상세함이 바로 그 부인권 관련 사건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 2015년에 부채가 꽤 많았잖아요. 한 3억 2천만 원 정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된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네. 혹시 이런 특정 거래가 부인권 검토의 어떤 핵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자금 출처를 따져보는 듯한 내용도 보이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모든 기록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는 거예요. 아,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특정 재산 처분 행위, 특히 배우자나 가족에게 유리한 거래가요. 네. 이게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소위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죠. 사해행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라든지 거래 시점 같은 게 다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전 금융 기록까지 전부 추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료가 중간에 없어졌거나 기억이 좀 불분명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따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 분쟁에서는 금융기관 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이 공적인 기록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때로는 당사자 진술이나 주변 정황 증거 이런 걸 통해서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수년에 걸친 복잡한 재정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얽힌 법적 쟁점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갈 만한 핵심은요. 이런 법적 문제, 특히 재산 관련 분쟁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금융기록 하나하나가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재산의 흐름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재정 상황은 사실 자연스럽게 좀 복잡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자산의 투명성이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기록이나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법적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